반갑습니다. 스포츠 전문 채널 왕자네를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댓글에 기재해 놓았으니 확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움과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를 분석해보겠습니다. 보움은 최근 경기에서 연패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슈투트가르트전 0대4 완패에서 전술적 대응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원에서는 크라우스와 시소코의 연계가 잘 맞지 않으며 측면에서의 빌드업도 자주 끊깁니다. 특히 파슬락과 비텍의 부담이 커져서 전개가 원활하지 않죠. 디터 해킹 감독은 여전히 3-5-2 포메이션을 고수하고 있지만 전술적 유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방의 호프만과 보아두는 빠른 공격을 시도하지만 단선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뚫기에는 부족한 모습입니다. 또한 주요 자원들이 경고 누적 위기에 처해 있어 심리적인 압박도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움은 중원 장악력과 측면 전개에서 불안정하고 전방 공격진의 결정력도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압박 효과가 제한적이고 수비진의 경고 누적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최근 바이에른전에서 1대3 패배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중원에서 자키치와 오네카의 활동량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들은 공수 전환에서 큰 역할을 하며 공격 전개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제지거, 옥스포드, 굽리의 결장으로 수비 라인이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벨로와 마치마가 수비 라인의 안정화를 맡고 있으며 에센데와 클라우드 모리스의 연계 플레이가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3-4-2-1 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으며 역습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통한 공격이 강점입니다. 하지만 아우크스부르크는 수비 라인에서의 문제로 경기 운영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방의 에센데와 클라우드 모리스의 빠른 공격 전개가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습니다. 양 팀은 모두 수비에서 불안한 요소가 있지만 아우크스부르크가 전환 속도와 공격에서 더 우위에 있습니다. 보움은 중원과 측면 전개에서 불안정하고 전방 공격도 결정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아우크스부르크는 공격에서 빠르고 효율적인 전개를 보여주며 에센데와 클라우드 모리스의 조합은 매우 위협적입니다. 따라서 아우크스부르크가 무난히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픽은 아우크스부르크 승입니다. 두 번째로 레버쿠젠과 유니온 베를린 맞대결입니다. 레버쿠젠은 하이덴하임 원정에서 1대0 신승을 거두며 경기력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꾸준히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알론소 감독은 전술적 유연성으로 교체 자원을 활용해 일정 수준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3-4-2-1 전형을 기반으로 프림퐁과 그리말도의 측면 전개가 활발하고 자카와 가르시아의 중원 장악력도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비르츠, 팔라시오스, 테리어 등 주전 자원의 대거 이탈로 공격 연계의 완성도에 영향이 있으며 전방 압박 강도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니온 베를린은 최근 4경기 무패를 기록하며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적인 스타일에서 벗어나 점유율을 높이고 압박을 강화하는 전술로 전환하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와 볼프스부르크를 연이어 이겼고 바이에른전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바움가르트 감독은 3-5-2와 3-4-1-2 전술을 혼합해 유연하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캐디라 하버러, 셰퍼의 중원 압박과 전환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일리치의 부상과 수비진의 경고 누적이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레버쿠젠은 홈 경기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주요 자원들의 결장으로 인해 전방 압박 강도와 득점력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유니온 베를린은 최근 전술적 완성도가 높아지며 적극적인 압박과 역습으로 레버쿠젠의 뒷공간을 효과적으로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격 옵션에서 중요한 자원이 빠져있고 수비적으로 경고 리스크가 있어 제한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됩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세 번째로 미넨글라흐바트와 프라이부르크의 경기 분석입니다. 메넨글라트바흐는 최근 상파울리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에는 주도권을 잡았지만 후반에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며 승리를 놓쳤죠. 라이프치히전에서는 역습 전략으로 1대0 승리를 거두었으나 전반적으로 경기력에 기복이 많고 마무리 단계에서 안정감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바이글과 라이트의 중원 조합은 안정적이지만 수비진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풀백 수비력이 약하고 중앙 수비 커버 범위도 좁은 편이죠. 또한 오물린과 니콜라스의 골키퍼 결장이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3순위 골키퍼 카르도소의 선발 출전은 후방의 안정감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도르트문트전에서는 1대4 대패를 당하며 수비 전반이 붕괴된 상황입니다. 경기당 2실점 이상을 허용하며 최근 수비 불안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그리포와 도안의 측면 전개와 휠러의 중심 잡기는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쿠블러의 전진 성향으로 인해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며 뒷공간이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리나르트와 마켄고의 센터백 조합은 기동성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고 긴터의 징계와 아투볼루의 부상은 프라이부르크 수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백업 골키퍼 밀러가 출전해야 하는 상황이라 후방의 안정성이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로엘 키레, 오그부스 등 다른 주요 자원들의 부재도 경기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메넨글라트바흐와 프라이부르크는 모두 주전 골키퍼 결장이라는 공통된 불안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후방 안정성이 급격히 저하된 상황이죠. 메넨글라트바흐는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경기력의 완성도는 떨어지며 후방의 불안정성이 경기 전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 프라이부르크는 수비 조직력의 붕괴 속에서도 공격 전개에서는 활로를 찾고 있으며 여전히 공격력은 위협적입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양팀 모두 실점 가능성이 높고 수비 결함을 파고드는 난타전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양팀 모두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고 무승부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경기입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네 번째로 호펜하임과 마인츠의 맞대결입니다. 호펜하임은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경기력에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이프치히전에서는 비쇼프의 중거리 골로 선제 득점에 성공했지만 오스티고르의 퇴장 이후 전반 30분도 지나지 않아 수비가 붕괴되며 결국 완패를 당했습니다. 크라마리치와 툴의 중심의 공격은 여전히 날카롭지만 중앙 미드필더진의 볼 간수력 저하와 측면 전개의 부진으로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비쇼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수비 라인의 자주 변경과 핵심 수비 자원의 이탈은 수비 조직력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인츠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중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꾸준히 승점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홀슈타인 킬전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경기 내용은 안정적이었고 이재성과 부르카르트의 전방 압박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네벨은 크로스 정확도를 유지하며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3-4-2-1 전형에서 젠츠와 한체올센의 센터백 조합은 수비의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록 결장자들이 있지만 대체 자원들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으며 하위권 상대 강세와 전술 유연성은 이번 경기에서도 큰 강점이 될 것입니다. 호펜하임은 수비진 붕괴와 잦은 라인업 변화로 인해 조직적인 경기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공격 역시 이선 의존도가 높은 단조로운 구조로 발전 가능성이 적습니다. 반면 마인츠는 꾸준한 경기 운영과 전술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하위권 팀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방 수비력과 빌드업 안정성, 이선 연계 능력 모두에서 마인츠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마인츠의 실리적인 승리가 유력해 보이며 언더 경기 흐름 속에서 마인츠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추천픽은 마인츠 승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영상 하단 댓글을 보시면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에 입장 요청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고 조건이나 이런 건 전혀 없으며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스포츠 정보들과 사람들과 불편함 없는 대화로 더욱 재밌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 경기 분석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5번째로 홀슈타인 킬과 장크트 파울리의 경기 분석입니다. 킬은 직전 마인츠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흐름 반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반에는 마치노의 박스 침투와 스크르지브스키의 연계 플레이가 살아났고 로젠붕과 기고비치의 하프 스페이스 장악력도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후반에는 체력 저하와 수비 조직력 붕괴로 인해 전반의 주도권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3-5-2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지만
윙백의 수비 복귀와 센터백의 커버 능력이 떨어져 라인 간격 조절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스크르지브스키는 부상 후 회복세가 완전하지 않고 중원 기동력도 제한적입니다. 특히 후반전 수비 집중력 저하는 시즌 내내 반복되는 문제이며 최근 결장자가 많아 대체 자원의 전술 적응도 불안정합니다. 장파울리는 맨앵글라트 바우와의 1대1 무승부에서 후반 집중력과 응집력의 결과로 중요한 승점을 확보했습니다. 아폴라얀의 중거리 득점은 팀 전체의 반등 흐름을 상징했죠. 최근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를 기록했지만 경기력에서는 안정감이 엿보입니다. 3-5-2 전형에서 윙백 리츠카와 살리아카스는 전개 중심축 역할을 맡고 있으며 아이르바인, 스미스, 시나니는 중원에서 압박을 강하게 합니다. 수비라인은 바실리 골키퍼와 네메트를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을 보이고 있으며 교체 자원 활용도 매끄럽습니다. 결장자가 많지만 실제로 주전 전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경기력 유지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킬은 전반적인 압박과 마치노 중심의 공격은 있지만 수비의 불안정성과 교체 자원의 질적 저하로 후반전 운영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장파울리는 전반적으로 안정된 빌드업과 중원 압박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잡고 있으며 수비 조직력도 킬보다 안정적입니다. 결장자 규모나 후반 집중력에서 차이를 고려할 때 장파울리가 효율적인 운영 끝에 신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킬의 후반 집중력 저하와 장파울리의 꾸준한 이선 연계 전개는 승부의 결정적인 차이로 작용할 것입니다. 추천픽은 장파울리 승입니다. 6번째로 라리가 레알 소시에다드와 마요르카의 경기 분석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최근 리그 3경기에서 무패 2승 1무 기록을 이어가고 있으며 코파델레이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와 4대4로 접전을 펼치는 등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직전 라스팔마스전에서는 3대1로 승리하며 오야르사발과 바레네체아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마린, 올라사가스티의 중원 압박이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쿠보와 오스카르손 등 벤치 자원도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전력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엘루스톤도 중심의 후방 안정감도 유지되고 있지만 오드리 오솔라, 자카리안, 파체코 등 수비 자원의 이탈은 아쉬운 점입니다. 다만 마르틴과 무뇨스 등 대체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전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마요르카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셀타 비고전에서는 전반에 리드를 잡았으나 후반에 무너지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무리키와 아사노가 결장하면서 라린이 전방을 책임지고 있지만 볼 소유력과 결정력 모두 기대 이하입니다. 중원의 마스카렐과 모를라네스 조합은 수세적인 성향이 강하며 전개 템포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트피스에 의존하던 팀은 핵심 피니셔들의 이탈로 강점을 잃었고 대체 자원인 프라치와 산체스는 결정적인 장면에서 기여도가 부족합니다. 소시에다드는 최근 다득점 경기력이 뚜렷해졌고 벤치 전력까지 활발하게 돌아가며 마요르카의 수비적 저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마요르카는 최전방 결정력 저하, 중원 전개의 단절, 세트피스마저 무기력해진 상황에서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팀입니다. 소시에다드 수비라인에도 공백이 있어 무실점보다는 다득점 승리를 노릴 수 있는 구도입니다. 따라서 언더보다는 오버 접근이 타당하며 승무보다는 소시에다드 단통승이 실속 있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리에어 리그 베네치아와 AC 몬차의 경기입니다. 베네치아는 최근 5경기에서 무승 3무 2패를 기록하며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수비 조직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전 레체전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중원 압박과 빠른 전환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지만 규트케르의 단조로운 움직임과 박스 안창의성 부족으로 마무리 단계에서 한계를 보였습니다. 디 프란체스코 감독은 3대5대2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부시오, 페레스, 니콜루시의 미드필드 조합은 점유율 확보에는 능하지만 공격 전개 속도는 느립니다.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세트피스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며 골키퍼 스탄코비치와 센터백 수보보다의 결장은 수비 불안을 더욱 키우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몬차는 최근 5경기에서 1무 4패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경기당 평균 실점 2.8점을 기록하며 수비에 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코모전에서는 전반에 선제 득점을 기록했지만 후반에만 2실점을 내주며 수비 라인의 집중력 붕괴가 뚜렷했습니다. 네스타 감독 체제에서 3대5대2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지만 키리아코플로스, 페시나 센시 등의 이탈로 중원과 윙백 운용이 제한적입니다.
롱볼 중심의 단순 전개는 공격 연결에 실패하고 있으며 발대와 모타의 일선 움직임도 유기적이지 못해 전반적인 팀 밸런스 붕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전방 마무리 능력이 떨어지며 수비 안정성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베네치아는 홈 경기에서 점유율을 다소 확보할 수 있지만 중원 탈압박과 마무리 단계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몬차는 수비 라인의 붕괴가 지속되며 실점 위험이 상존하지만 상대 수비 실수에 의존한 중거리 찬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팀 모두 저득점 흐름이 강해 언더 2.5 확률이 높고 팽팽한 무승부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합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영상과 분석이 괜찮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조합픽이나 추가 경기에 대한 분석 및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은 저희 정보 공유방을 추천드리며 입장하시면 다른 픽스터분들이 어떻게 스포츠 조합을 가시는지 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포츠는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틀릴 수도 있지만 확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